지난 7월 13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생각을 읽는 기계의 등장이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누군가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도구가 가지는 파괴력은 말 그대로 진짜 끔찍한 수준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해보면 그냥 이걸 못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마냥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리는 남자 이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요, 생각을 읽는 기계, 꿈이 아닌 현실로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공상과학에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던 이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좋게 쓰인다면 어떻게 좋게 쓰일 수 있고 나쁘게 쓰인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파리 유네스코 본사에서 이 생각을 읽는다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잇따라서 네이처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널이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울 법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핫이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주제로 회의를 했고 저널의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신경기술의 관리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경기술, 즉 뉴로테크놀로지란 사람의 뇌를 모니터링하거나 뇌 활동을 조작하거나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뇌를 통해서 내 몸을 꼭두각시처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사람을 막 세뇌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 몸을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아니 뭐 이 방안 같은 거 고민할 게 있나? 그냥 못 쓰게 규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너무 위험성이 큰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이 유명 만화의 한 장면이죠. 이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겐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아니라 너무나도 장점이 큰 기술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 방안 또한 정말 획기적인데요. 획기적인 게 아니라 기적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왜 기적적이냐 하면은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완전 마비가 됐다던가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뇌 임플란트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분은 뺑소니를 당해서 가슴 아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기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기구가 없어도 발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증상을 겪던 사람 중에서는 거동이 완전히 회복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사용된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은 안에다라는 뜻이고요, 플란트는 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안에다 심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보는 이 배낭 있죠. 이 배낭에다가 이 사람의 손상된 뇌 부분을 심은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사람이 걷는다는 생각을 딱 떠올렸을 때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여기 있는 이 하얀 색깔 이 기계로 감지를 해요. 그러면 그 감지된 것이 배낭 속에 있는 컴퓨터에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배낭에 있는 컴퓨터가 받은 신호를 토대로 해서 척추에다가 전기 신호를 다시 빵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근육이라는 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어버린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근본적인 회복까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재활치료를 40회 정도 받고 나니까는 이제 도구 없이도 걷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활용 방안은 생각을 텍스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머릿속으로 가흥맛집 구독과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생각한 게 뜬다는 거예요. 여기 과학맛집 구독과 좋아요라는 텍스트가 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팔이나 입술이 마비되어서 소통할 수 없는 사람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자세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뭘 쓴 상태로 16시간 동안 라디오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fMRI라고 하는 촬영을 통해서 이 뇌 속에 있는 혈액의 이동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일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마다 요쪽에 피가 흐르네? 뭐 이런 거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자료를 챗GPT 같은 언어 인식 알고리즘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과얼 중에서 표도가 가장 좋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교정돼야 되는지 보이시죠?
그거를 GPT 같은 언어인식 알고리즘이 정확한 형태로 고쳐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영상을 시청해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을 텍스트화해서 밑에 자막으로 나오도록 한 것인데요. 저작권 이슈가 있을까봐 스크린샷만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여기 이제 영어로 텍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제가 그걸 임으로 해석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생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는 용 2마리가 있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내 앞에 2 남자가 보입니다 라고 언어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남자가 이제 guy라는 뜻인데 아마 이 2마리의 용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2마리의 용이 보입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생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딱 봐도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기구만 딱 끼우고 영상을 막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언어로 줄줄줄줄줄 생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 fMRI를 쓰는 방법은 단점이 오차가 조금 큰 편이라서 당장 활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비슷한 기술인데 마찬가지로 생각의 텍스트화입니다. 팔이 마비된 사람한테 문자를 보여주고 필기하는 생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문자마다 활성화되는 전기 신호의 위치를 인코딩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마다 활성화되는 위치가 다르죠. K는 이쪽, 뭐 P는 이쪽, Y는 이쪽,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위치가 다르니까는 이 인코딩된 자료랑 언어 모델을 토대로 해서 텍스트를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페이퍼를 떠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컴퓨터에 페이퍼라고 필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디네 페이퍼라고 나와 있는데 디네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가 오타가 난 거니까는 언어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거는 더일 거야 라고 해서 교정을 해주는, 이 기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나온 fMRI 방식에 비해서 오차율이 낮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차율이 언어 모델이 없는 로우 데이터인 경우에는 5%로 나타나고 있고, 언어 모델까지 적용을 하면은 1%대까지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생각의 텍스트화지 막말로 그냥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면은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뇌로 신호를 생성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보내고, 상대방은 그 신호를 수신해가지고 청각 신호로 바꿔서 뇌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텔레파시잖아요. 뭐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모든 기기가 생각만 하면 알아서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켜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 켜줘 라고 생각만 해도 불이 켜지고, 영화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 영화 생각만 하면은 그 영화와 관련된 전기 신호가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정말 활용 분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VR 기기랑 연동이 된다면은 가상현실을 실제로 재현하는 것 또한 만화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쵸?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기술인 만큼 정확한 규제가 없으면 악용의 여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릿속 정보가 그대로 데이터화 되는 거니까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은 정말 큰일이겠죠. 실제로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뇌 스캐닝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관련 사업 규모만 33조 원 가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구글 글래스인데 지금 뇌랑 연결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의 신경생물학과 라파엘 유스테 교수님이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신경기술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18개 기업 중에서 무려 17개의 기업이 뇌 스캔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권리를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회사의 기기를 사용을 하면은 나의 뇌 스캐닝 데이터가 그 회사에 귀속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 회사에서 임의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의 일환으로 새롭게 신경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경권은 크게 부정적 자유랑 긍정적 자유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자유란 뇌 데이터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뇌에 마음대로 액세스할 것을 거부할 권리인 거죠. 그리고 긍정적 자유란 의료기술과 같은 귀중한 자료에 접근할 자유. 그러니까 이 뇌 스캐닝 기술,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기적적인 기술이죠.
기술이잖아요. 이러한 기적적인 기술이 특정 계층에게만 허가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긍정적 자유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여기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없으면 큰일 날 법한 중요한 권리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정신 증강에 대한 공정성이 되게 재미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뇌 도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고시 같은 거를 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막 강화한 채로 시험을 보고 이러면은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거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말하면은 벌써 기술이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듀크 대학교의 윤리학자인 니파 파라하니 교수님이 신경기술에 관한 법률 제정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 기술이 확산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이 대중들의 윤리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안 쓰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열매인 이 뉴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꿈꾸던 정말 기적에 가까운 기술인 것은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윤리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문과인들과 이과인들이 서로 소통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